넘겨보시면 무권대리입니다. 테마 14 무권대리.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었는데 상대방 병과 대리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이렇게 미치는데 무권대리는 효과가 미치지 않죠. 무권대리.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이게 무권대리고, 두 번째는 대리권이 있는데, 즉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자신이 수권받은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게 다 똑같이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무효. 근데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무권대리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했는데 얘한테 갔더니 무효야. 그러면 이 상대방, 이게 거래 안전이거든요. 거래 안전을 해하게 됩니다. 해하게 돼.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이미 우리 앞에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하나 배웠어요. 107조 2항, 108조 2항 등등의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두 번째 배우는 겁니다. 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표현대리.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기본적으로는 무권대리인데 이 상대방을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에게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에서 나왔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돼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이게 3개의 조문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조문이 표현대리 종류가 3개예요. 125조, 126조, 129조. 3가지. 첫 번째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 갑이 병한테 을한테 대리권을 줄 거야. 을한테 줄 거니까 을이 가서 계약하면 계약해라 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을이 가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믿었겠죠. 얘 표시를. 그러나 실질적으로 얘한테 대리권을 안 줬기 때문에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예요. 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저자가 무권대리인데 얘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라는 말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 우리가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은 108조 2항도 있었죠. 108조 2항 등.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제3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의사표시 규정의 제3자는 무과실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모르면 돼.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돼요. 하지만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는데 과실까지 없어야만 보호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선의 무과실. 두 번째 표현대리는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이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라라고 했더니 얘가 200만 원어치를 산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권한을 넘었으니까 무권대리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병이 얘는 100만 원어치는 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200만 원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잘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믿은데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라고 조문에는 돼 있는데 똑같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예요. 소멸 후의 표현대리. 얘가 계속해서 1년 동안 유권대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얘가 해고한 거예요. 해고했는데 얘가 엿먹어봐라 해서 해고되면 기본적 계약관계가 종료했으니까 대리권 소멸하죠.
소멸한 후에도 똑같이 한 겁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얘가 대리인으로 유효하게 했으니까 해고된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5조, 6조, 9조예요. 5조, 6조, 9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표현 대리를 먼저 보겠어요. 표현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테마 14에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통과하고 넘겨보시면 130페이지에 표현 대리가 나와 있어요. 검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의의 부분에 보시면 표현 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없음 거기 밑줄 무권 대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권한 없는 무권 대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밑줄 상대방이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외관이 있어서 그리고 그 외관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본인 책임 거기 밑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유권 대리처럼 책임을 지는 그런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한다. 표현 대리. 그래서 131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4에 표현 대리의 공통적 효과 3개가 있다겠죠. 125조, 6조, 9조 이 3개 모두 공통되게 동그라미 1번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132페이지에 첫 번째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125조, 6조, 9조. 자, 125조. 제3자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본인이 표시한 거죠. 줄 듯한 액션을 한 거예요. 실제는 안 줬어요. 그래서 제3대 대리권 수요를 표시한 자는 그 표시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제3자와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몰라야 된다겠어요. 모르고 과실이 없어야 된다.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가로 2에 보면 성립 요건 첫 번째 대리권 수요에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부분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대리권 수요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본인이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표시하고 상대방은 실제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는 무권 대리를 한 거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125조의 적용 범위, 즉 대리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 125조는 첫째 줄 끝부분에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본인이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줄 거야. 우리 가면 대리 행위를 해 라고 표시했잖아요. 대리권을 수여할 것을 표시했다. 수권 행위를 할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니까 그건 임의 대리만 적용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수권 행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125조가 적용된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126조와 9조는 임의 대리에도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도 적용됩니다. 125조만 임의 대리에 적용된다. 넘겨보시면 두 번째 표현 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본 대리권은 있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은 있는 거. 126조는 대리인이 거기 동그라미 1 기본 대리권 적어주세요.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이 있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 대리권이 요건 하나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런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거기 동그라미 2 권한 외의 여기서 법률행위는 대리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현명을 한 대리행위. 대리권이 있는 자가 두 번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째 줄에 보면 정당한 이유라고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3.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125조나 129조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고 조문에 돼 있는데 126조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돼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돼 있어요. 이 정당한 이유는 똑같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봅니다. 권한을 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일 때 본인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동그라미 1번의 기본 대리권의 존재, 반드시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된다. 근데 기본 대리권의 종류는 묻지 않아요.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135페이지의 동그라미 2에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는 동그라미, 넘는 대리행위, 거기 밑줄. 현명이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는 대리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에 정당한 이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두째 줄 끝부분에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거기에 밑줄. 항상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항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넘기면 136페이지 양가로 3번에 126조는 동그라미 1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이 126조 9조는 125조만 빼고 6조 9조 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표현 대리가 137페이지에 있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 보면 이렇게 선의와 과실이 막 왔다 갔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일정한 사정 플러스 상대방은 항상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넘겨보시면 138페이지에 요건을 분설하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목차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처음에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대리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2에 그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을 것.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적용 범위는 동그라미 1에 있는 것처럼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된다. 이게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세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에 테마 하나 건너뛴 거 있죠? 협의의 무권 대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 안에 특수한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있고 125조, 6조, 9조에 특수한 표현 대리, 이게 특별한 거니까 이걸 먼저 검토를 하고 나머지 무권 대리를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테두리를 이것을 넓은 의미의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의의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표현 대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무권 대리를 전제로 하는 거. 무권 대리 안에 특수한 무권 대리다. 이게 표현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효예요. 표현 대리는 유효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